28페이지에 impromptu 보겠습니다. 여기 MPT가 돼 있죠? MPT요. 그렇죠? 봅시다. 이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MPT라고 돼 있는데요. MPT요. 이게요. 그렇죠? MF, MT. 됐나요? 똑같은 어원입니다. MPT, MF, MT. 다 무슨 의미요? to take의 뜻이에요. to take. 어떤 걸 갖다 이런 뜻입니다. 갖다. 그럼 밑에 한번 다뤄볼게요. 어떻게 됐냐면요. impromptu예요. 그러면 pro가 앞이죠. 미리죠. 어떤 걸 미리 가져보지 않은 겁니다. impromptu. 그래서 우리가 impromptu 한 단어는 그렇죠? 써봅시다. 한번 이것만요. impromptu. 그렇죠? impromptu는요. 미리 가져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한 뜻이에요. 그렇죠?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그리고 이 impromptu 한 단어 말고도 우리가 즉석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만 볼게요. 뭐 있어요? 즉석이란 말. 수거로 가장 잘 나오는 거는요. OFF 붙인 다음에 offhand. 그렇죠? offhand가 즉석이라는 의미로 가장 좋고요. 또 우리가 improvisation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improvisational 또는 extemporaneous 이런 동요들도 있어요. 일단은 다 잘 나오는 동요를 한번 말씀만 드린 거고요. impromptu가 즉석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요. redemp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R-E. 이게 다시죠. 그러면 dam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damp도 어떻게 보면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redemption 이게 도로 찾음 또는 구원, 회복. 다시 한번요. 되찾음, 구원. 여러분 redemption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기석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단어 알아요. 근데 아는 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걔 누구죠? 모건 프리먼하고 누구예요? 감옥 탈출하는 영화 뭐죠? 쇼생크 탈출 모건 프리먼하고 누구였었죠? 걔가요? 남 주인공이 누구죠? 이름이요? 톰 행스는 아니죠. 톰 행스는 아니고 걔 있죠? 어쨌든 키 큰 애. 하얀 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월 제목이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원래 영화 제목은요. 그러면 왜 쇼생크 리뎀션일까요? 걔가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모든 걸 박탈당하는데 마지막에 어때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회복하죠. 그리고 구원받아서 뭡니까? 교도소장의 모든 재산 가지고 그쵸?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서 도망가죠. 그게 그래서 원래 연재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근데 영화 제목 번역할 때 그 번역하는 사람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거 원제를 살리면 말이 되나요? 참 영화가 어색해지죠. 쇼생크 도로 찾음. 쇼생크 회복. 그렇죠. 쇼생크 되찾음. 이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의역을 한 거죠. 그냥 쇼생크가 감옥 영화니까 쇼생크 탈출. 이렇게 의역해 놓습니다. 원래는 원래 쇼생크 리뎀션의 뉘앙스는 쇼생크에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음. 다시 구원받음. 회복함. 이런 의미를 쓴 게 리뎀션이에요. 밑에 있는 게 리딤이죠. 이게 도로 찾다, 되찾다.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추가 어휘 몇 개만 적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네, 가장 기본적인 단어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정도는 접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봅시다. exempt 할 때 EX 무슨 의미였었죠? 이거 대답할 수 있죠? 이거 EX 뭐예요? out이죠. 그러면 take out, 넌 일단 빼놓고 take out, 밖으로 제외시키고 exempt 뭐죠? 면제하다, 제외시키다. exempt죠. 면제하다, 제외시키다. 그래서 exemption, 그거 뭡니까? 면제, 제외란 뜻이에요. 면제, 제외.
어떤 거 take out, 빼놓고 하는 겁니다. 그럼 preempt라는 뭡니까? 말이 뭐죠? pre는 뭐였었어요? 미리. 그럼 미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취하다. 미리 잡다. 그래서 우리가 preempt 그러면 미리 자기가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같은 거 사재기하고 매점 매석할 때 물건을 미리 사버리는 거. 이것도 선제적으로 구매하는 거를 선취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형용사를 굳이 또 쓴 거는요. preemptive가 선취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들도 굉장히 콜로케이션 잘 나옵니다. preemptive attack.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선제 공격. 그렇죠? preemptive attack. 선제 공격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어디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ample에요. example. 이걸 뭐 A라고도 쓰죠? A라고도 씁니다. example. 뭐죠? 밖으로 take out. 보여주는 것. 뭐예요? 예란 뜻이에요. 예시.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요 단어 때문인 겁니다. 요 단어가요. 특히 요 단어는 논리에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명이 있는데 왜? 야, 지연아 따라 나와.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연이만 보여줘. 왜요? 왜 여러 명 중에 얘만 데려가서 보여줄까요? 가장 그죠 표준적이고 모범적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같은 거 아니에요, 지연이. 왜 그죠? 가장 표준적이고 모범적이어서 모범이 되는, 표준이 되는 이게 example입니다. 이거 굉장히 플러스적인 단어로 많이 써요. 예가 되는 게 아니고요.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플러스적인 단어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퍼는 뭐였었죠? 퍼? through. 기억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애예요. 뭐죠? 독단적인, 독재적인. 그렇죠? 독단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자기가 쥐고 흔드는 독단적인, 강제적인, 독재적인. 그랬어요? 아까 했었죠? impromptu 할 때 preempt. 미리 어때요? 미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속한, 미리미리 하는. 그렇죠? 신속한, 재빠른. 그렇죠? prompt. 동사를 쓸 때는 어때요? 빨리하게 촉구하다, 재촉하다, 자극하다, prompt요. 들어봤죠? 그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provident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improvident. 이어원이에요. V-I-D-V-I-S. 여러분도 알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to look.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됐어요? 보다. 그럼 밑에 improvident 밑에 있는 provident부터 봅시다. pro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는 거죠. 그게 뭐야?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는 예측력이 있는 이게 1번 뜻이에요. 근데 2번에 별표칩니다. 뭐요? 옆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야, 앞으로 살다 보면 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회사에서 그만둘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걸 내다보는 애들은 어때요? 지금부터 그죠? against for the rainy day, against the rainy day. 그런 어려운 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죠. 돈도 아끼겠죠. 그래서 검소하고 준비하고 절약하는 이 의미가 2번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providence요. 그래서요. 앞을 내다보는 의미도 있지만 절약하는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evidence요. evidence 뭡니까? 이가 out이죠. 이 동그라미 치면. 그러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하죠. 기사님한테. 너 아까 쉬는 시간에 밥 먹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웃기지 마. 밖으로 드러나 보여. 밥 먹었다는 게. 왜요? 뭐 볼에 밥풀이 붙어 있어요. 이게 에비던스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거. 이게 에비던스입니다. 됐어요? 근데 이 에비던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에비던트가 되면은 꼭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거 이런 의미 같지만은 그냥 명백한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명백한, 분명한, 에비던트. 그래서 에비던스가 증거, 에비던트가 분명한. 됐어요? 그러면 요 VID에 관련된 거요. 뭐 본다고요? 추가어휘 몇 개 볼게요. 적어보세요. 디바이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advise는요, 그쵸? 누구에게 이렇게 해 보라고, 그쵸? 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쪽을 쳐다보라고, 이쪽을 좀 보세요. advise 뭐 하는 거죠? 충고하다. S일 때 동사고도 advice가 됐을 때 명사입니다. 그쵸? advise, advice. 충고, 충고하다, 충고. 그 다음에 devise는요, 그쵸? 우리가 자기가 있는 거 모든 걸 내려다보면서 어떤 걸 내려다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고안하다. 고안하다, 생각하다. 그쵸? 디바이스, 고안품, 장치. 비전은 두 번 나왔네요. 그쵸? 비전,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시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전망이라는 의미도 있죠. 비전, 시력, 전망. 그 다음에 비저너리. 요거랑 좀 틀립니다. 이 비저너리를 제가 왜 썼냐면요. 요것도 체크해 놓을게요. 이 비저너리는 앞을 내다보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자꾸 뭔가를 봐요. 자, 이렇게 될 거라 봅니까? 공상적이고, 그쵸? 몽상적인 겁니다. 뭔가 공상과 몽상을 꿈꾸는 게 비저널이에요. 몽상가라는 의미야, 몽상가. 그렇죠? 있지도 않은 건데 자꾸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까 하고 공상과 몽상을 하는 것을 비저널이. 비스지. 비스는 뭡니까?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면, 모양. 이게 비스지예요. 어떤 게 보이는 면, 모양. 비스지요.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슈퍼바이즈. 슈퍼가 무슨 뜻이죠? 위죠. 위에서 내려다봐요. 위에 서서 애들이 잘하고 있나 내려다보는 뭐라죠? 관리, 감독하다. 슈퍼바이즈. 관리, 감독하다. 됐어요? 관리, 감독하다. 슈퍼비전. 관리, 감독. 명사입니다. 명사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냥 이건 잘 나온 단어지 않지만 쓴 겁니다. 여기서 추가할 수 있죠. 어디서 봤어요? 비스타. 그렇죠? 컴퓨터 윈도우 비스타 있죠? 비스타는 경치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면. 경치. 비주얼, 뭐죠? 시각의. 이런 거죠, 시각.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라고 그래요? visible. 보이지 않는 뭐라고 그래요? invisible.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invisible. 이렇게 돼야 되죠? N이 없죠. invisible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invisible, 독해 같은 데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누가 떠올라요? 아담 스미스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on wealth에서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provident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어, impunity. pun. 여기서 무슨 의미죠? to punish.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야. punish. 처벌하다, 형벌하다. 물론 CF 하나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요. pun이라는 단어가 그죠? 개별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죠? 언어유희 또는 말장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여기서 pun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죠? 펀이 그죠? 어근으로 쓰였을 때입니다. 펀. 그럼 보세요.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죠? impunity. 그죠? 벌받지 않음, 처벌받지 않음. 별표는 그 밑에 칩니다. with impunity. 이 수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without punishment. 그렇죠? 야단 안 맞고 벌받지 않고 with impunity. punish 되지 않은 겁니다. punish, punishment. 다 처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 pun이요. 요렇게도 변해요. pen. 요렇게도 변해요. pen. 요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럼 한번 추가하는 단어 더 적어볼게요.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뭐죠? 페널티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페널티. 이게 뭐죠? 형벌이란 뜻입니다. 형벌. 이게 피너, 그러면 형벌의, 벌의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널 컷가 뭡니까? 그렇죠? 형사재판부 같은 데를 피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형사재판소. 페널라이즈. 이거 뭐죠 이거? 벌을 주다. 퍼니시하고 똑같습니다. 형벌을 가하다. 페널라이즈. 그 다음에
페니턴스, 페니턴트, 페니텐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왜 퍼니시하는 겁니까? 왜 퍼니시해요?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치? 엄마 그러면 애가 사고 치면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너도 똑같이 한번 패는 거예요. 왜 패? 왜 처벌합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페니턴스는요. 그렇죠. 야단을 맞고 나면 어때요, 애가?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후회가 들죠. 그래서 그렇죠. 후회, 죄책감, 페니턴트, 죄책감을 느끼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ARY,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곳.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데가 어디죠? 페니텐셜. 이게 형무소 교도소예요. 형무소 교도소입니다. 리펜트. 집에 가서 또 혼날 거 생각하니까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또 혼나는데 뭐죠? 후회하다. 리펜트. 후회하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독해 같은 거에 가장 잘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처벌은요. 그 사람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꼭 인과응보적인 tit for tat이라고 그러죠. eye for an eye, tooth for an tooth. 그래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에 나왔던 인과응보법을 tit for tat.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거 뭐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첫 번째 가 뭡니까? 그렇죠. rehabilitation. 교정시키고 교화시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뭡니까? 또 교정시키고 교화시키는데 교정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인슐레이션 시켜버리는 게 그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에 많은 보호해야 될 법익들이 있죠. 이거를 침해할까봐 예방하기 위한 게 처벌의 목표입니다. 교정과 그렇죠. 사회 법익의 보호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형을 왜 시켜요? 요즘에 문제 많잖아요. 그 이름도 참 어떻게 그렇게 짓습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그 길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름이 그렇죠. 그렇대죠. 모르는군요. 누군지 몰라요? 요즘에 그 뭐예요? 아동 살해범 그 성추행범 때문에 지금 나랑 시끌시끌하죠. 그런 사람 어떻게 죽여야 돼요? 정말 흉악하고 잔혹한 짓을 했으면 그거에 똑같죠? 그래서 사형이요? 아마 사형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고 있죠. 사형을 왜 할까요? 너무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과응보예요.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요. 사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형은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형시킬 때 고통을 줘요? 한 방에 보냅니다. 교수형, 아니면 포이즌, 그렇죠? 아니면 electric chair, 그렇죠? 전기의자, 다 한 방에 가요. 너무 편안하게 죽이는 겁니다. 남들의 가정과 마음속에 그렇게 큰 고통을 줬는데 그렇게 편하게 세상을 떠나게 하면 안 되죠. 사형은 어떻게 보면 보호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죠. 옛날 무슨 영화 보니까는요,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잡았어요. 그렇죠? 죽일까 안 죽일까? 안 죽여요. 그렇죠? 무슨 미국 미드였었는데 그 어때요? 걔한테 얘기하죠. 내가 느꼈던 고통과 똑같이 나한테도 비슷한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걔를 의자에 묶어요.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어떻게 고통을 주죠? 자기 아들을 죽였던 애를 잡아서 내 고통에 10분의 1을 널 느끼게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데가 어디예요? 저도 그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어디요? 보신 분 없어요? 손톱 밑이랍니다. 손톱 밑부분이요. 가장 큰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요. 이렇게 쇠로 된 침을 가지고요. 그렇죠? 걔 거기다 손톱 밑에다 막 쑤셔놓는 거예요. 막 얘가 막 죽으려고 그러죠. 막 고통스럽게 막 해서 막 너무 재밌었던 거는요. 제가 뭐 과학적인 재밌었던 게 아니라 이 찔리는데 재밌는 게 아니라 신체 구조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고통을 느낀답니다. 손톱 밑에다 이렇게 침을 쑤셔놓으면 정말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그러면요. 뭐 장기 손상도 아니고요. 출혈 과다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체가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이 고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다른 데 큰 데미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고통 때문에 심장이 맥박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나름대로 몸이요. 이 고통을 막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안 느끼기 위해서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 고문한 인간 도독하죠. 얘를 막 고통하면서 균형을 지면서 비명소리가 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점점 눈이 감기면서 의식이 잃어가고 심장이 멈춰가죠. 그럼 걔는 우리가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라고 하는 거 알죠? 심전기. 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걔가 띠띠띠 뛰다가 이게 띠띠띠 하면서 멈춰. 플랫 라인. 그쵸? 심장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디피브레이터. 심장 제세동기 있죠. 그 훅구머신. 그쵸?
그게 딱 기절하면 그걸로 다시 빵빵 해서 살려내. 그럼 얘가 깜짝 깨시게 되죠. 그러면 또 다시 시작. 그리고 또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게 더 처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용제도라든지 수감제도라는 것은 교화와 그렇죠? 사회보호법이기에 그렇죠? 보호의 목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인과응보 같은 것보다는요. 그렇죠? 인과. 그래서 finalize까지 해서 봤습니다. PN, PUN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어원이죠. 기억해 두세요. EQU, EQUE. 그렇죠? equ, equi. 그렇죠? 다 무슨 뜻이요? same, 똑같다는 뜻입니다. same,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same으로 나오나요? 아, equal로 나오네요. equal이 same이죠?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A, D가요. 어디에예요. 그러면 어디에 똑같아. 그럼 뭡니까?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어떤 기준을 이렇게 주목 앞에 보세요.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오 기준에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충족하는. 이해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에듀키트라는 단어는요. 어느 기준인데 그 기준에 똑같은, 이꼴한. 그래서 에듀키트가 충분한, 그렇죠?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알맞은, 적절한. 됐어요?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할까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프로퍼란 단어하고 에듀키트라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했으면요. 여러분은 그냥 수업 안 듣고 맹목적으로 사전에 쭉 외우면 에듀키트도 뭐로 나와요? 적절한이고요. 프로퍼도 뭐예요? 적절한이에요. 근데 뉘앙스 전혀 달라요. 왜요? 프로퍼는요. 원래 의미가 고유한이에요. 고유한, 속성에 이게 원래 의미예요. 어떤 게 고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고유한 특징과 속성이 있죠. 그런데 어느 애가 그 속성에 맞게 행동해요. 그럼 뭡니까? 적절한 행동이죠. 그렇죠? 프로퍼예요. 하지만 에듀키트는요. 뭐라고 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충분해. 그럼 이거 뭡니까? 그 기준을 충분히 맞췄어. 그 의미에 적절한 거예요. 그럼 뉘앙스가 전혀 틀리죠? 한국말로 둘 다 적절하지만 에듀키트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거고 프로퍼는요. 성질과 속성상 그거와 잘 맞는 게 적절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에듀키트. 그렇죠?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그런 의미의 적절한. 위에 가서 inadequate는 in 동그라미 치면 이게 부정이죠. 불충분한. 그렇죠? 불충분한. equanimity. 중간에 뭐 보여요? 요거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anim. 이게 원래는 1번이 그렇죠? mind. 마음, 정신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가 life.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라는 의미하고요. 두 번째가 생명이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equanimity 뭔가 하면요. 마음이요. 항상 있고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와 저번에 네가 주식 산 거 이번에 연속 3일 상이래. 그럼 막 와 예스 막 이래요? 아니요. 그때도 똑같아요. 야 네가 주식 산 거 깡통됐대. 뭐 울어요? 아니죠. 항상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equanimity 뭐죠? 마음의 평정 상태. 이게 쉽지 않죠? 이러기가요. equanimity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생각하냐면 운동, 예체능하는 분들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한데 운동이나 해. 뭐, 그죠? 그림이나 그려야지. 그 옛날 생각이지 요즘 아니죠. 예체능 쪽 잘하려도 어때요? 머리 좋아야 되죠. 그 예체능 쪽 잘하는데 머리 나쁘면 거기서도 못 뜨죠.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겠구나 느꼈던 게 뭐, 어디서 느꼈는지 아세요? 어디서 느꼈을까? 야, 쟤네 공부하면 대박이겠다. 옛날 그 올림픽 때요. 여자 양궁 선수들이요. 그쵸? 이퀄리브리, 그 마음의 평정심이요. 엄청나야 되죠? 딱, 그쵸? 어떤 것에서도 미동 없이 그냥, 표정도 없죠? 마치 부처님이죠? 근데 제가 그 아나운서 해설 들으면서 뭐 보고 놀랐어요? 걔네가 이렇게 항상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는데 평상시에요? 한국 그 여공사들이 어떻게 훈련했대요? 자켓사가 조끼를 입어놓고요. 조끼 주머니에다가 뱀을 집어넣고요. 활쏘기 연습했답니다. 여자 그 여공사들이요. 그렇죠? 왜 옷 자켓에 뱀을 집어넣으면 뱀이 어때? 꿈틀꿈틀거리죠. 그래서 꿈틀거려라. 나는 마음에 미동이 없다. 그리고 집중해서 활쏘기를 연습했대요. 그럼 엄청난 거죠. 그 정도의 집중력이면요. 공부를 해도요. 어때요? 제가 보기엔 대박입니다. 그 정도 집중력. 여러분 알잖아요. 솔직히 자습실에 공부할 때 여러분 어때요? 집중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출석 체크 다 하죠. 쟤 왔구나. 문 열릴 때마다 쳐다보죠. 눈동자 다 찍고, 그죠?
그러다 모자르면 자기도 계속 들락날락하고. 근데 그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집중력, 이거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equanimity. 그래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냥 예습인지 복습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애니미 마인드라고 라이프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서 살아있는 동물을 우리가 애니멀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걸 살아있게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애니메이트. 생기 있게 만들다 생기 있는. 인애니메이트, 생기가 없는 죽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죽어 있는 그림을 살아있게 만드는 만화 영화를 뭐라고 그러죠? 애니메이션. 그리고 한 번씩 애니메이션 다 만들어 보셨죠? 어렸을 때 도덕책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졸라맨 그려서 디리리릭 하면은, 그죠? 여기 막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죠? 그게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마음이 똑같아. 뭐죠? 유니애님. 그래서 유네니멀스. 뭐죠? 만장일치. 그렇죠? 애님이 다 뭔습니다? 그렇죠? 마인드 라이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이키보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했었죠? 목소리가 똑같네. 제 친구랑 친구 아빠 얘기도 했었죠? 목소리가 똑같아서 구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unequivocal 뭐예요? 그렇죠? 모호하지 않는, 헷갈리지 않는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들 추가 어휘, equal 좀 적어봅시다. equal 많아요. 그렇죠? equal의 추가 어휘들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죠? equalize. 이거 많이 들어봤죠? equalize 어디서 봤죠? 우리가 그 음향기 같은 거 할 때 뭡니까? 뭐 베이스, 무슨 이런 게 균등하고 동등하게 나오게 할 때 equalizer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게 만들다는 단어가 equalize입니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만들다 equalize. 그러면 equalitarian. 모든 사람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평등주의자. equalitarian. 평등주의자. equation.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수학 선생님 거의 수학 선생님들 보통 영어가 딸리죠? 그렇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수학 선생님 발음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M가 N우를 그렇죠? M 플러스 N우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니꼬르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야 영어 발음 진짜 우리가 수학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어느 영어 선생님이요? 수학 선생님이 맨날 풀 때요. 지금부터 이거의 풀이는 solve 이렇게 쓰더라고. 풀이법에서. 그래서 알죠. 저 솔루션이구나. 이거의 답은, 그쵸. 답은, 그러면서 답을, answer. 이렇게 써요. 이거를 증명하자면, proof.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 아는 단어야. 근데, 한 번씩 쓰는데 모르겠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것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뭔지 어떻게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게 뭔가 하면 2차 방정식을 이 사람이 갈겨서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2차 방자를 열라 갈겨 쓰나 어떻게 방자를 이렇게 갈겨 쓰나 방자를. 근데 알고 보니까 방자가 아닌 게 뭐예요? ax 플러스 b는 equal y다. 이렇게 equation이 들어가는 이러한 식을 우리가 equation이라고 불러요. equation. 이게 뭡니까? 그렇죠? equation.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요 EQU를 갈겨 쓴 건데, 그렇죠? EQU를 갈겨서 2차 방정식 이렇게 쓴 거였었죠. equation. 그래서 양 좌변과 우변은 equal 똑같다고 놓는 방정식이 equation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equator예요. equator. equator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나누면은
요 거리하고 똑같은데 선이 하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게 적도죠, 적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적도란 말이 더 웃기지 않아요? 적자가 무슨 적자인지 아세요?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붉을 적자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빨간색 길이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 길.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없죠. 적도에 가면 빨간색 길이 있어요? 이 적도란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요. 이런 하나의 그 우스갯소리에서 나온 겁니다. 선원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은 신참 선원들은 항상 어때요? 어리버리하고 배멀미하고 집에 가고 싶고 홈시크니스, 집을 그리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 애들한테 시간 가는 걸 모르게 하려고 고참 선원들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죠? 야, 너 엄마 보고 싶지? 예. 집에 가고 싶지? 그럼 엄마한테 편지 써. 이 망망대해서 엄마한테 편지가 갑니까? 야, 우리가 지구의 중심부를 적도를 지나갈 때 거기에 보면 바다를 이렇게 네가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빨간색 길이 있어. 편지를 써서 병에 담아서 그 길에다 던지면 그게 니네 집까지 병을 보내줘. 라고 사기를 쳐요. 그럼 어때요? 걔가 하면 맨날 뭡니까? 그 빨간색 길만 찾으면서 언제 그 빨간색 길이 올까? 적도를 찾으면서 편지를 쓰고 기다리죠. 그래서 시간 가는 것을 그렇죠, 잊을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런 의미의 적도입니다. 근데 이퀄은 양쪽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지구상의 남미, 중미 정도야. 중남미 정도에 여기에 딱 정관되는데 여기 적도상에 위치한 나라가 있어요. 약간 위쪽을 지나가요. 그 나라의 위쪽을. 딱 적도에 위치한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적도예요. 그렇죠? 그 나라 이름이 뭘까요? 적도. 이거를 스페인어로 써봐요. 에쿠아도르. 에콰도르의 가운데를 적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퀘르. 에콰도르가 적도상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퀘르. 됐어요? 보통 초보 신참들은 다 어리버리하죠. 신참들은요. 그리고 저는 군대 있을 때 군인들이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줄 알았어요. 왜? 처음에 자대 가니까 군인들 고참 중에 뭐 하는 고참이 있었어요? 그 요만한 색종이 같은 걸 왕창 사놓고요. 쉴 때마다 그걸 접어요. 그런 게 있죠. 쉴 때마다 계속 접어요. 뭐 하나 했더니 그걸 접어서 나중에 계속 껴요. 그게 뭐가 됩니까? 그는 뭐가 돼요, 그거요? 몰라요? 뭐가 돼요? 철수? 이걸로 배 만들어요, 배. 배를요, 이따만하면, 종이를 맨날 접어서 이따만한 배를 만듭니다. 그렇죠? 큰 배를 만들어서 네모시에 딱 올려놓고, 야, 진짜 성실하다. 뭐, 저를 짬짬이 틈날 때마다 뭐 쉬는 시간에도 접고, 또 접고, 정시에 접고 해서 배를 만들어요. 나중에 느꼈어요. 왜 만드는지 아세요? 여학생들 절대 모를 겁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요. 뭐야?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집에 언제 가냐? 며칠 남았냐? 그러면 760일 남았습니다. 그럼 안 보여요. 760일 이렇게 보이냐? 그러면 갑갑합니다. 아무리 국방부 시행하지만 760일, 500일 안 보이죠. 근데 그 배를 맨날 접어요. 그 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한 4, 5개월 걸려요. 배 한 차 탁 만들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2개만 더 만들면. 그러면 금방 집에 갈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만 더 만들면 집에 간다. 한 개만, 그래서 뭐 500일 남았습니다. 600일 남았습니다. 보다요. 두 척만 더 만들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 그런 애도 봤어요. 어떤 애 가면은 M60 탄환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거를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사포로 막 밀어요. 그렇죠? 왜? 여자친구, 여동생, 엄마 3개 반지 만들면 집에 간대요. 그렇죠? 이거를요 맨날 갈고 있으면 한 4, 5개월 걸리면 그게 실반지처럼 이렇게 반지가 만들어져요. 그 반지 3개 만들면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진짜 반지 3개 만들면 집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날짜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렇죠. 뭔가에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계속 시간 가는 걸 까먹게 만드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적도라는 게 나온 거죠. 그렇죠? 됐죠? 아니 끝났군요. 이퀴넉스는 뭐예요? 이퀴넉스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 그렇죠? 춘분, 추분 다 됩니다. 춘, 추분 다 돼요. 그렇죠? 춘분이나 추분을 다 이퀴넉스라고. 뭐 윈터 이퀴넉스, 솔라 이퀴넉스, 윈터 이퀴넉스, 솔라 이퀴넉스. 그래서 그렇죠? 춘분, 추분 다 얘기하고요. 이퀴레터럴. 나중에 보겠지만 이 레터럴이라는 단어의 레터는요. 면이라는 뜻이에요. 사이드, 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컬레트럴, 유니레터럴, 바이레터럴. 그럼 이퀴레터럴은요. 면이 똑같아요. 똑같은 면의. 그럼 제가 여기다 트라이앵글을 쓰면 뭘까요? 이퀴레터럴 트라이앵글. 무슨 삼각형? 아니죠. 트라이앵글이니까 면이 3개인데요. 변이. 3개가 다 똑같은 건 뭐예요?
정삼각형. equilateral triangle 정삼각형. equilibrium. 나중에 livery 이게 뭐예요? livery 이게 무게예요. 무게. 그러면 양쪽 무게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죠? equilibrium 균형, 평형. 그래서 로프 위에 서서 그렇죠? 양쪽 무게를 똑같이 가지면서 막 걸어가는 애. 이거 뭐예요? equilibrist 뭐라고 그러죠? 고개사. 특히 줄타기 하는 사람들을 아크로벳 하는 애들을 그렇죠? equilibrist 고개사라고 얘기하죠. equivalent 할 때 valent가 value가 무슨 뜻인데요? value 가치죠. 그러면 가치가 똑같은 등가의. 이거 same하고 똑같은 겁니다. 등가의 같은 가치. equidistance의 뭐야? 거리죠. 그럼 이거 뭐야? 등거리. 그렇죠? 이 등거리라는 단어는 제가 왜 썼냐면요. 독해 같은 데서요. equidistance diplomacy. 그건 뭐라고 그래요? 등거리 외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놓고 외교를 한대. 등거리 외교라고 그러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소외적으로 거래하는 것들 equidistance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꼴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inadvertent예요. 이거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vert나 verse요. 그렇죠? 전에도 많이 봤던 겁니다. 무슨 의미요? verse나 vert. to turn. 뒤집다? 이런 뜻이죠. 뒤집다. 그럼 보세요. 밑에는 advertent요. 어느 쪽으로, ad가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렇죠? 왜 시선을 돌릴까요? 그쪽을 쳐다보는 주의 깊은 신경 쓰는. 그럼 표지어는요. inadvertent는요. 거기를 살피지 않는 겁니다. 부주의한, 그쵸? 신경 쓰지 않는 inadvertent. 밑에 있는 거 advertise 뭐죠?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광고하다. advertisement 광고. 됐어요? 근데 이 광고는 꼭 잘 보세요. 우리가 광고란 단어 이거 말고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commercial. commercial. 원래 merce가 거래고요. 함께 거래하는 거여서 commerce만 쓰면 상업이라는 뜻이에요. 상업. 근데 commercial film 이게 있죠. commercial film. commercial message. 그렇죠? commercial message. 이런 것도 있죠. commercial film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상업용 영화죠. CF죠. 그렇죠? commercial message. 우리가 CM송. 상업용 전달이죠. 그래서 이 commercial만 써도요. 상업용 광고를 얘기합니다. 물건 사람 광고예요. 물론 advertise도 그런 의미로 쓰지만은요. advertise 뭡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 그 수업 끝나고 종료할 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advertisement예요. 그걸 commercial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서 예, 광고 시간입니다. 이건 뭐예요? 물건 사라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알릴 말,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거. 이게 advertisement고 물건 사라는 거는 commercial이라고 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advertise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advertise는 물건 사라는 광고도 되고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광고도 되지만 물건 사라는 광고만 되는 건 이것만 되는 겁니다. commercial. 됐죠? 그 다음에 controversy, controvert. 생각납니까? 서로 control, against라고 했었죠? 등을 서로 마주하면서 대립하는 거. 그래서 논쟁하다, 논박하다, 싸우다.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쟁적인. 이게 controvert죠. 우리가요, 이 버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안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주목.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위에 버티고 뭐 했었죠?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거. 현기증. 기억나요? 현기증. 그 다음에 리버스. 뒤집다. 컨버트 뭐 했었죠? 컨버트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개종시키다. 전향시키다. 그래서 바꾸다. 머스턴 컨버러버. 무슨 차? 그쵸? 뚜껑 없는 차. 컨버러버. 복습 맞죠? 저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했던 겁니다. 복습이죠. 버스타일. 어느 쪽으로 돌리든지 다재다능한 거 다재다능한. 맞아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서브버트. 밑을 뒤집어 버리는 거 전복시키다. 그렇죠. 버전. 찍어내는 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VR, VRT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복습이요. 계속 복습하세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inalienable. 보세요. ALI. 이것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ALT. ally하고요. 그렇죠. alt하고요. 무슨 의미요? other. 다른 의미예요. 다른. 그럼 봅시다. 밑에 있는 거 볼게요. alienate. 그렇죠. alienate. 여기요. 요단 한번 옆에 써놔볼까요? alien. 이거 뭐예요? alien. 여러분 alien이라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alien 하지 말고 영어 보면 alien이에요. alien 뭐죠? 근데 원래 alien은요. 다른 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원래 1번 의미가
foreigner, 외국인이고요. 두 번째 의미가 그렇죠. ET, extraterrestrial, 외계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참 웃긴 것 같아요. extraterrestrial, 이것도 외계인이고 alien도 외계인인데 ET는 귀여운 애가 이런 애고 그렇죠. alien 막 괴물이 막 침 흘리는 거 우리 생각하는데 똑같이 외계인일 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미국 애들도 alien은 다 뭘로 써요.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외계인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포멀한 문서에는요. alien이요. 외국인이라는 의미도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독해하다 보면 alien이 외국인 의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막 공항 같은 데 가면 aliens only 이렇게 쓰면 또 착각해서 우리나라도 맨인 블랙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예요? 외국인 전용 이럴 때 alien이란 말 포멀하게 씁니다. 알겠어요? alien. 그럼 alienate 나를 외계인 취급해. 뭐 하는 거예요? alienate 나를 외계인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왕따시키고 이방인 취급하고 멀리하고 이게 alienate죠. 그런데 이 alienate가 alienable 그러면 맨 마지막에 무슨 의미가 있죠? alienate 맨 뒤에 남에게 주다 양도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표지어로 가면은 alienable만 네모쳐 보세요. 이게 alienable만 치면은 외계인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남에게 줄 수 있는 양도 가능한 그렇죠? 남에게 줄 수 있는 inalienable은 남에게 줄 수 없는. 근데 이 inalienable이 왜 중요한 단어일까요?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본권은 천부적인 권한입니다. 불가양의 권리예요. 이렇게 할 때 불가양, 남에게 줄 수 없는 천부적인 인권, 기본권을 얘기할 때 inalienable이란 말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행복 추구권, 그렇죠? 자유권 이런 것들은 그렇죠? inalienable rights죠. human rights. 기본적인 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있죠? inalienable rights. 그 다음에 alibi. 이게 무슨 뜻입니까? alibi. 너 그 여자 죽을 때 옆에 있었지? 저 딴 데 있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 예. 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alibi. 현장 부재 증명.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alibi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했었죠. alimony. 이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ali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헤어지는 사람이 먹고 살라고 주는 돈. 이게 뭡니까? 부양비, 생활비. 물론 이 ali가 영양분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도 상관없지만 alimony. 그렇죠? 헤어진 사람에게 주는 돈, 위자료, 그렇죠? 양육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ali하고 alter 들어가는 거 추가 어휘 몇 개만 해봅시다. 추가 어휘요. 됐어요? 추가 어휘. alien, alias, alter, alternative, alternate, altercate, altruism, altruist, 자, alt, 이거 이 정도 볼까요? ALI, ALI,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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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 아더의 뜻들이에요. 그렇죠? 아까 alien, 외계인, 외국인. alias, 너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 있지? 예. 자기 본명 말고 다른 이름 뭐라고 그러죠? 가명, 별명. 그렇죠? alias. alter, 뭐죠? change, 바꾸다는 거죠. 바꾸다. 그 다음에 alternative,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니? 뭐예요? 다른 방법.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안. 다른 방법이나 대안. alternate, 뭐죠 이거? 이 단어도 잘 나와요. alternate. alternate 다음에 보통 ing 옵니다. 그렇죠? we alternate driving a car. 뭐죠? 다른 애하고 번갈아 뭐뭐하다, 교대로 뭐뭐하다. alternate. altercate는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싸우는 겁니다. 말다툼하다 싸우다. altercate. 모양 되게 비슷하죠?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altruism.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altruism 뭐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타주의, 박애주의. altruist, 이타주의자. 이거가 나예요. 그러면 다른 나, 제2의 나. 나 말고 제2의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분신, 화신 이런 거죠. 신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친한 친구. 쟤는 제2의 나라고 봐도 돼. 나의 분신이야. 그건 뭐예요? 그렇죠? 나의 분신이야. 그러면 걔가 손오공이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를 alter ego 이렇게 되기가 신복. 됐나요? 그 다음 갑시다. 아까 했던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 예습했었지. 애님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고 마인드, 정신,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었죠? 그럼 보세요. 밑에 애니메이트, 생명, 생기 있게 만들다 또는 생기 있는, 활기 있는 표제어 inanimate,
생명이 없는, 무생물의, 죽어있는 이런 뜻이죠. 애니메이션, 생기나 활기를 뜬다는 의미에서 만화, 영화. 그죠? 맥은, M-A-G-N까지 동그라미. 맥은 이게 뭐예요? 거대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거대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관대하고 도량이 큰. 그렇죠? 매그네니머스, 관대한 이런 뜻이죠. 관대한. 몇 개만 적어볼게요. 애니멀, 아까 동물이라고 그랬었죠? 애니미즘, 여러분 생각나세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할 때 애니미즘 뭡니까? 모든 물체들의 그쵸? 정신과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물활론이라고 그러죠. 물활론. 모든 물체들의 정신과 영혼과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자연 숭배할 때 토착주의 시상으로 많이 했던 게 애니미즘. 그 다음에 애니머스리. 여러분 보통 이 애니머스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그냥 놔두면 단어는 나쁘게 변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생각. 그 마음 뭐예요?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증오라는 뜻입니다. 증오. 애니머스리. 증오.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어서 온 거라고 윤. 이거는 유니에서 온 거죠. 유니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 유니체인지 유니는 유니버시티의 약자고요. 그렇죠? 유니는 여기서는 유니 하나예요. 그러면 unanimous 마음이 하나යි. 만장일치, unanimity 만장일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가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애예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유니크. 됐어요? 논리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 많이 해요? 유림. 유림이 생긴 거 정말 유니크하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유니크는 플러스적인 단어예요, 마이너스 단어예요? 유니크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유리미가 나쁘게 느끼면요, 그냥 유리미가 그런 것 뿐이죠.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너 생긴 거 유니크한데? 그러면 대부분이 기분 나쁘게 느끼지만요,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신감? 야, 너 생긴 거 유니크한데?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죠. 유니크는 이 세상에 너같이 생긴 애 너 하나뿐이 없어요. 그거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 자체는 독특하고 하나뿐이 없다는 건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싱귤러. 싱귤러는 유니크하고는 틀려요. 이건 네거티브로 많이 씁니다. 싱귤러리티 이건 뭡니까? 너 같은 애 하나뿐이 없는데 아주 사이코틱하고 특이한 놈이에요. 특이한 놈이네. 이게 싱귤러예요. 그렇죠? 괴팍하고 특이한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유니크는 괴팍하고 특이하다는 의미 없고 그냥 그렇죠? 너 같은 애 한 명이야. 이런 의미일 뿐입니다. 됐죠? 오케이.